형태가 작고 구조의 표현이 세밀한 표현일수록 그림자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마무리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표현 없이는 입체감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림자를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구조가 또렷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신경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을 만한 기초 정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정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초부터 과정에 맞춰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가장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들어오는 빛 방향으로 좌측의 어둠 흐름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기본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실 때도 색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으로 잡히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고 있어요. 자, 물체의 기본 색감이 그렇게 어둡지 않죠. 그러면 어둠의 표현도 너무 강하게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고유 색감에 맞춰서 어둠의 톤 조절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물체의 색감 표현에 어울릴 수 있어요. 원기둥의 기본 형태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좌측 어둠이 너무 넓게 잡히지 않도록 가볍게 색감의 흐름을 잡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체의 색감이 뒤쪽 물체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이기 때문에 앞쪽의 어둠은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앞쪽의 기본 색감 그리고 그림자의 색감도 함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이 크게 구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의 그림자도 함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방울토마토 두 개도 함께 어둠의 흐름과 그림자의 색감까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물체의 어둠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림자의 색감 함께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뒤쪽에 그릇의 어둠 흐름도 같은 방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고유 색감이 이제 가장 진한 물체예요. 어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물체의 형태가 뚜렷하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계 부분의 형태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색감의 표현을 잡아주세요. 물체와 경계가 나눠지는 부분에서는 색감의 톤 차이를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물체와 물체가 서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겠죠. 뒤쪽을 살짝 잡으면서 물체와 물체를 정확히 구분시켜주고 있어요. 빛이 우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측면 안쪽의 색감도 살짝 강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안쪽에서 잡히고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끔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둠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각각의 물체를 정확히 구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이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색을 쌓아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하면서 색감이 밀도 있게 정확히 채워질 수 있도록 표현에 신경을 써주세요. 많이 그리기는 했는데 뭔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표현을 해도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뭔가 표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보자분들께서 일단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선에 대한 표현이에요. 선이 너무 두껍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선 자체의 표현이 두껍게 진행이 되면 그 자체로 밀도의 표현, 촘촘한 선과 색의 표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색을 아무리 쌓아도 거친 느낌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정확한 선의 표현을 촘촘하고 밀도 있게 쌓아 나가면서 색감의 표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체와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 색감을 살짝 잡아주면서
앞쪽에 있는 토마토와 뒤쪽 그릇의 구분을 정확히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강한 어둠의 표현을 한번 잡아줬다면 주변에 바로 연결되는 중간 톤을 가볍게 잡아주시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조금씩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쪽 안쪽에서도 어둠의 표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림자 처리를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구조와 구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림자의 표현을 꼭 빠짐없이 정확히 정리시켜주는 표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쪽 토마토의 어둠 흐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 토마토와 뒤쪽 토마토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표현을 보다 강하게 잡아주면서 물체와 물체가 정확히 형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시켜주세요. 앞쪽에서도 그림자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서 물체와 그림자를 확실히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림자를 강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경계 부분의 형태가 또렷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자를 한번 강조시킨 거에 맞춰서 물체의 어둠도 색감의 밀도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강하게 튀지 않도록 부드럽고 촘촘한 연필선을 사용해 주세요. 어둠이 표현된 거에 맞춰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중간 톤의 표현도 조금씩 강조를 해주시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조금씩 강조하면서 물체의 형태와 입체감을 구체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시작점 앞쪽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똑같은 표현으로 앞쪽 그림자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림자의 색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깊이감의 표현을 만들어줬어요. 자, 앞쪽에서는 방울토마토의 고유 색감 자체가 훨씬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앞쪽에서 색감을 더 강하게 잡아주고요. 뒤쪽 물체를 더 밝게 풀어서 물체와 물체 구분을 정확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앞쪽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서 경계 부분에 정리를 시키고 있어요. 뒤쪽에서는 토마토보다 뒤쪽 그림자의 색감이 훨씬 더 강하게 잡혀 있죠. 뒤쪽에 그림자를 강하게 잡으면서 앞쪽 토마토의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둠의 표현이 진행된 것에 맞춰서 중간 톤의 표현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간 톤의 자연스러운 색감 연결을 통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의 느낌과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단계가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색감의 연결이 중요하겠죠. 자, 곡면의 형태로 이루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색감의 단계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드럽게 색감을 풀어나가면서 대상이 가진 구의 덩어리 느낌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덩어리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뒤쪽에 있는 물체의 고유 색감이 그렇게 어둡지 않기 때문에 색감이 까매지지 않도록 가늘고 촘촘한 선을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색감의 톤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소묘의 표현에서는 항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색감이 약하면 조금 더 색감을 부드럽게 쌓아서 색감을 맞춰 나가면 되지만 색감이 진하게 표현된다면 이제 지우개를 사용해서 색감을 다시 빼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지우개를 이용한 색감의 톤 조절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상 그리고 각각의 톤의 흐름을 정확히 지켜나가면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덩어리 색감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원통형의 덩어리 색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강조시켜주세요. 자, 토마토의 색감은 뒤쪽 물체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이제 중간 톤의 색감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덩어리와 물체의 색감 표현을 진행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어두운 물체는 어느 정도 색감을 과감하게 진행을 시켜주셔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밝은 부분은 색을 칠하지 않고 남겨주시고요. 지우개 사용 없이 밝음의 포인트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어둠과 중간 톤의 색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색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앞쪽에 어둠 흐름을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앞쪽에서 밝음으로 넘어가고 반대로 어둠의 흐름에서 뒤쪽 반사광으로 색이 가볍게 풀어질 수 있도록 톤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쪽에 어둠과 중간 톤의 색감이 밀도 있게 올라간 거에 맞춰서 그림자의 색감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세요. 물체와 그림자가 또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색감의 톤 정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일단 가장 작고 세밀한 표현, 이런 잎사귀와 줄기의 느낌은 빼고 넓은 면적의 큰 덩어리의 표현 위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고 세밀한 표현을 너무 일찍 그리게 되면 기본적인 덩어리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의 표현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제 앞쪽에 덩어리의 중간 톤까지 표현이 되니까 다시 뒤쪽 그릇과 색감의 구분이 약해졌죠. 다시 뒤쪽에 기본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면서 물체를 또렷하게 정리시켜주는 작업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가장 강하게 받는 밝음의 영역을 살짝 남겨주시면서 넘어가는 쪽에 중간 톤 표현도 함께 잡아주세요. 덩어리의 표현이 끝까지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과정까지 집중해서 진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제 작은 묘사의 표현들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덩어리와 기본 색감 위주로 진행을 시켜줬기 때문에 작은 표현들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죠. 잎사귀와 줄기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세부적인 표현력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작은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도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겠죠. 형태가 작고 구조의 표현이 세밀한 표현일수록 그림자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마무리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표현 없이는 입체감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림자를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구조가 또렷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신경 써보세요. 잎사귀가 만나는 부분에서 그림자의 느낌을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요.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림자의 톤 변화에 주의해 주시고요. 조금만 집중해서 표현해 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작은 잎사귀의 입체감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줄기의 표현도 작은 원기둥의 표현이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둠의 색감과 중간 톤, 밝음의 느낌을 아주 적게라도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면 줄기의 입체감을 보다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뒤쪽에 있는 물체의 세부적인 형태 구조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둠의 흐름들을 강조시키면서 구조의 표현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을 시켜주시면 완성도가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가장 시작되는 어둠의 흐름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정리시켜 주시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넘어가는 끝부분의 색감들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서
그림자의 느낌들을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구조가 또렷하게 나누어지는 형태의 표현들도 한 번 더 정확히 정리를 시키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마지막에 어둠의 표현을 얼마나 확실히 강조시켜주고 전체적인 색감의 밀도를 얼마나 높여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어둠의 표현을 확실히 밀도 있게 마무리 시켜주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와 그림자의 확실한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그림의 진행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입체감을보다 또렷하게 마무리까지 확실한 색감의 표현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와 입체감의 느낌을 확실히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